그냥 공중파에 나와서 이야기한다고 전문가는 아니죠.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상예술대상 수상식에서 최고의 수상소감은 박은빈이었어요. 생각, 내용, 태도 모든 면에서요. 저는요 거의 윤여정의 수상소감에 버금가는 수상소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들으시면요.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그 TV를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논란이 된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하고 들어봤습니다. 모 평론가의 이야기는 정말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정말 저렇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가치관, 전혀 옳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남의 행위를 마음대로 저렇게 재단할 수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말이죠. 뭐 눈물을 철철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30이나 된 친구가 애도 아니고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인데 어떻게 저렇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습니까? 이런 톤이에요. 아니,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진정성 있게 사람들과의 교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를 그분 말에 의하면 30번을 한다든가 하여튼 엄청 인사를 하고 수상대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를 정말 가볍게 한두 번 딱 절도 있게 하는 것이지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글쎄요. 여러분들 어느 게 더 겸손하고 어느 게 그 상황에서 자기다운 표현이었을까요? 저는 인사를 막 하면서 올라가는 박은빈을 보면서 내가 상을 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정말 진심으로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때요. 인사를 쭉 하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함이 느껴졌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이 박은빈 배우가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벌써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느낌이셨을 거예요. 그 평론가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 대목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스피치를 할 줄 모른다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박은빈은요. 이번 수상소감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꽉꽉 담고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수상소감이었습니다. 저는요. 박은빈의 이 수상소감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말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가 뭔지 이런 거는 알고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을 사실은 평상시에 자꾸 해보셔야 돼요. 또 연습도 해봐야 되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의 내용.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내용이 꽝이면 꽝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좋은 마음과 꽉 찬 내용과 그리고 교감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박은빈의 마음 표현을 보자고요. 이거를 이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걸어 나오면서 계속 인사를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가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수상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가. 그 당황한 표정들, 그 손의 떨림들. 그리고 왜 수상대에 올라오다가 폭죽이 터지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엄청 긴장해 있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에 내가 멋있게 나를 표현해야지. 내가 잘난 사람이 돼야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이런 마음이 일단 없는 거예요. 박은빈 씨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천성적으로 자기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익숙한 사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의 떨림, 목소리의 떨림 그것 전체가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울컥하고 감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비언어적 표현의 측면에서도 박은빈 씨는 완벽한 자기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의 연설 방식 또는 권위적 연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박은빈 씨를 보면 아니 더 늠름해야지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건 권위주의 시대의 이야기죠. 사람과 말을 나누고 연설을 하고 수상 소감을 하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표현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은빈 씨는 그 점에서도 최고였어요. 자, 두 번째 내용성 볼까요?
저는 내용 들으면서 처음부터 울컥했지만 내용을 들으면서부터는 눈물이 살짝씩 나기 시작했어요. 첫성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나도 이런 큰 상을 받는 그런 연기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는데 그런 바람이 지금 달성이 돼서 정말 너무 감동스럽다는 그런 이야기, 자기 고백이에요. 또 그 배경에는 박은빈 씨는 그냥 만들어진 연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자신의 꿈이 연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 수상의 순간. 이 내용 자체가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 나다운 삶을 성취한 사람의 그 정말 환희로운 아름다운 장면, 그것을 첫 번째 내용으로 이야기에 담았어요. 결국은 자기 가치감이라는 것을 스피치 내용에 담은 것이죠. 두 번째는요, 공유되는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우영우 변호사를 연기를 했으니까 이 연기를 통해서 그 다름이 차별받을 대상이 아닌 것은 물론 그 다름이 그냥 다름이 아니라 개성을 갖는 또 다른 아름다움일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가 나의 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했다는 이야기를 내용에 쭉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자폐의 특성이랄까 본질이랄까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정말 아름답게 잘 표현이 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재해 있는 그런 다름을 가진 자들의 아름다움이 박은빈의 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는 다름을 차별하거나 가치 없습니다. 또는 그저 달라서 나랑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그 시리즈를 보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박은빈의 연기의 노력에 의해서 전달된 사회적 의미죠. 그 사회적 의미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세 번째가 자기 돌아봄이에요. 성찰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의미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내가 우영우를 연기하면서 과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해한 자폐 스펙트럼이 이게 맞는가? 또 우영우는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변호사의 고뇌나 변호사의 생각 방식이나 변호사의 비판 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진정으로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뇌했다는 거예요. 수상소감 어느 부분인가 잘 맞춰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 맞춰서 기뻐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는 그런 큰 자기성찰, 작은 자기성찰, 연기 하나하나에 대한 고뇌, 그것을 자신의 연기에 담아왔고 그 연기의 끝을 내가 봤다. 라는 자기 성찰적인 측면을 스피치 내용에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 번째가 태도예요. 여러분들 그 대목에서도 정말 울컥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카메라도 굉장히 잘 잡아줬더라고요. 박은빈 씨가 감사의 인사를 할 때 인사를 받는 사람을 다 쳐다보고 합니다. 감독에게 얘기할 때는 감독을 쳐다보고 작가를 이야기할 때는 작가를 쳐다보고 박은빈의 시선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감독과 작가가 카메라에 잡혀요. 어떻게 그걸 보고 우리가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라는 것을 안 느낄 수가 있겠어요. 가끔 말이죠. 수상식을 이렇게 보다 보면 기계적으로 인사를 쭉 하는 걸 들으면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박은빈 씨의 감사 인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교감의 대화법을 아시는 분이죠. 아마요, 박은빈 씨가 수상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연습을 했을 겁니다. 내용도 다 준비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습한 것은 단상에 올라가면 완전히 제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몸에 붙어 있는 그녀의 태도가 사람들과 교감하는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이죠. 저는요, 사람들과 말하는 것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결국은 생각과 내용과 태도라고 보는데요. 이 수상소감은 우리 윤여정 배우가 영어로 수상소감 얘기하고 인터뷰한 것을 보고 감동을 먹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정말 대단한 수상소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한 그런 수상소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박은빈의 수상소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평 때문에 좀 시끌시끌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배울 것이 두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고정관념 같은 것은 좀 깨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빈의 수상소감을 들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고정관념이 없이 그 수상소감을 들었다면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감동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물론 스피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 평가하면서 잘한 수상소감, 잘 못한 수상소감 이런 걸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게재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비판하는 그 평론가처럼 사람은 연설을 하면서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돼, 굽신굽신 인사해서는 안 돼, 뭐 등등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박은빈의 수상소감을 봤으면 그분의 현재 발언 같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오류일까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또는 자신이 그것이라고 믿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배우의 수상소감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분석이죠. 일단 있는 그 실제를 바라보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저도 학자지 않습니까? 학자가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현실을 재단해버리는 것은 학자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잘못된 방법이에요. 현실을 보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성적인 이해도 있을 거고 감성적인 이해도 있을 거예요. 그 전체 상을 놓고 그 전체를 하나하나 이해할 때 어떤 이론이나 어떤 프레임을 적용시킬 것인가를 그 다음에 찾아내고, 그러니까 선입견으로서가 아니라 그 현실에 맞는 분석의 틀을 가지고 그 수상소감을 봤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생각, 내용, 그리고 태도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저도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평론가하고는 전혀 다른 결론을 제가 내렸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선입견, 특히 과거의 가치관에 우리의 생각을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는 정말 큰 교훈을 하나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말, 글,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역시 꽉 찬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요, 꽉 찬 내용을 가지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신의 가치관, 생각 방식, 그리고 자신의 몸에 붙은 태도, 이것이 다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이것을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